차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돌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작은 물체와 막대의 탄성 충돌, 여기에 막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크기를 갖는 물체의 충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돌 문제면서 회전 운동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무엇도 고려해야 되냐면 각운동량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충돌 문제에서는 선운동량이 무조건 보존이 되죠. 그런 경우에 대부분 각운동량도 보존되는 그런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에 보인 것처럼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이건 이제 수평면인데 빙판 같은 데가 되겠죠.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막대가 하나 이렇게 정지해 있습니다. 그 정지한 막대 위 끝 부분을 여기 작은 원판이 속도 V1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이제 충돌하고 지나가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이 첫 번째 이 원판은 지나가는 경로가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이것의 선운동량의 방향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또 뭘 얘기하냐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요거의 수직인 방향의 성분은 요 두 번째 물체에도 안 생긴다. 그래서 요 막대는 지금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하는데, 그때 병진 운동의 방향도 요것과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요것과 수직인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선운동량 보존 법칙과 각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운동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이때 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 정지해 있다가 저게 V1으로 충돌하고 나면 충돌한 후에 작은 원판의 속력, 그 다음에 충돌한 후에 요 막대의 병진 운동의 속력, 그 다음에 이 막대가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속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운동량 보존 법칙과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이제 그 공부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보존 법칙은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면 바로 어떤 양을 시간에 대한 전미분이 0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죠. 시간에 대한 전미분이 0이면 그러면 이 별표한 것이 보존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도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선운동량을 이용해서 표현할 것 같으면 F는 dt분의 dp 이렇게 되죠. 근데 만일 F가 0이면 이때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F는 물체에 작용하는, 이 대상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알자 힘이 0이면 선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각운동량 보존 법칙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크기를 갖는 물체 회전 운동에 대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토크는 dt분의 dl, l은 각운동량입니다. 그랬을 때 만일 이 토크가 0이면 그러면 각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선운동량을 조금 보면 선운동량 자체가 벡터량이기 때문에 선운동량 운동 법칙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벡터의 성분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양쪽에다가 x방향의 단위 벡터를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y하고 z 성분은 0이 되고, 여기서도 y하고 z 성분은 0이 돼서 뭐가 되냐면 요 경우는 뭐가 되냐면 fx는 dt분의 dpx 이렇게 되죠.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힘에 그 작용하는 합력의 x축 성분이 0이면 그러면 선운동량은 x축 성분이 보존된다. 그리고 이 식의 양변에 ys를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fy는 dt분의 dpy니까 이건 fy가 0이면 py가 보존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해서 fz가 0이면 z축 성분이 0이면 선운동량은 z축 성분이 보존된다. 이런 것처럼 선운동량은 각 성분별로 보존 법칙이 따로 성립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각운동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운동량도 이제 벡터량이죠. 그래서 이 각운동량의 회전 운동에 대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성분별로 표시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한 거 마찬가지로 양변에다가 xs를 이제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여기에 타우 x는 dt분의 dlx, 다시 말하면
토크의 X축 성분이 0이면 그러면 각운동량은 X축 성분이 보존된다. 또 마찬가지로 토크의 Y축 성분이 0이면 각운동량의 Y축 성분이 보존된다. 토크의 Z축 성분이 0이면 각운동량도 Z축 성분이 보존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각운동량도 벡터량이기 때문에 벡터량의 성분별로 조건 맞으면 따로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과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점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병진운동의 운동 방정식은 F는 DT분의 DP 이렇게 쓰고 회전운동의 운동 방정식은 토크는 DT분의 DL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존되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네, 이 F가 R자인 외력의 합이 0이면 그러면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외력에 의한 토크의 합이 0이면 각운동량이 보존된다. 근데 이 토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토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력에 의한 토크니까 만약에 외력의 합이 0이면 토크는 바로 이 외력의 합이 0이니까 토크는 0이 됩니다. 이 토크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토크는 R 크로스 F 이렇게 되죠. 그래서 F가 0이면 그러면 토크는 항상 0이죠. R 크로스 0이니까. 그런데 F가 0이 아니더라도 R 크로스 F가 0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R과 F가 방향이 같으면 그러면 토크는 0이 되죠. 그래서 외력의 크기가 F가 0이 아니더라도 이 0이 아니면 선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죠. 그래도 토크의 크기가 0이면 각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운동량은 또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각운동량은 I 오메가인데 I는 관성 모먼트, 물체의 관성 모먼트고 오메가는 각속도인데 관성 모먼트는 어떻습니까? 물체의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성 모먼트가 차이가 나죠. 회전축에 가까이 질량이 분포되어 있으면 총 질량은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관성 모먼트가 작고 회전축에서 멀리 분포되어 있으면 관성 모먼트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도중에 만약에 물체의 질량 분포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관성 모먼트가 다른 값으로 바뀔 수가 있죠. 각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할 때 그러면 이 관성 모먼트와 각속도의 합이 보존되는 거기 때문에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도중에 만약에 어떤 물체가 그 질량의 분포를 바꾼다고 하면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이 손을 뻗었다가 가까이 온다든가 이러면 질량 분포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각속도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은 선운동량이 보존되지 않더라도 보존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할 것 같으면 각속도가 바뀔 수도 있다. 관성 모먼트가 회전하는 중에 관성 모먼트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각속도도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운동량 보존 법칙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고 지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옳게 말하는 것을 고르라. 그러면 이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선운동량 보존과 각운동량 보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선운동량과 각운동량이 모두 보존된다. 선운동량은 보존되지만 각운동량은 보존되지 않는다. 선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지만 각운동량은 보존된다. 선운동량과 각운동량이 모두 보존되지 않는다.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선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등속도 운동하면 선운동량은 당연히 보존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선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이 답인데 그러면 각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선운동량이 보존이 되면 그러면 그 합력이 0이니까 합력이 0인 경우에 토크는 항상 0이죠. 그러면 선운동량과 각운동량이 모두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에 그 선운동량과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를 직접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체가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직선 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V는 일정한 경우죠. 그러면 선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선운동량은 V 곱하기 M인데 V가 일정이니까 질량을 곱한 것도 일정이기 때문에 선운동량이 보존이 됐습니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그건 R 크로스 P죠. 그래서 여기 P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R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볼 텐데, 그러면 이때 각운동량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전축을 정의해야지 되는데, 이런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에 대한 각운동량을 계산하기 위한 회전축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적당한 데 정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기를 회전축으로 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각운동량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각운동량의 방향은 R 크로스 P니까 이 회전축을 원점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고 한다면 R은 뭐가 됩니까? 요게 R이 되죠. 그리고 P는 뭐가 됩니까? 요게 V의 방향이니까 요게 P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R 크로스 P는 요 R의 방향에서 P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 방향, 돌리면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이게 각운동량의 방향이 되죠. 그러면 각운동량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이쪽인데 요게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R의 방향은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요 R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V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항상 요 지면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각운동량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운동량의 크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각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L은 R 크로스 P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R 크로스 P는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요 등속도 운동하는 선에서 회전축에서 여기까지 내려긴 여기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R 크로스 P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MVR, M은 질량이고 그 다음에 R 있고 MV가 운동량이죠. 그래서 R 곱하기 P 곱하기 사이각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R 곱하기 운동량은 MV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R 사인 세타가 바로 뭡니까? R 사인 세타가 요게 세타인데 요게 R과 V 사이의 사이각이죠. 요거의 사인 세타는 R 사인 세타는 바로 요 B가 되죠. 그래서 이 B가 요 R 사인 세타가 요게 B니까 그래서 B는 R 사인 세타니까 요 B는 어떻습니까? 요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도 회전축에서 요 선까지의 요 거리 요건 안 변하죠. 그래서 요 크기는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더라도 회전축을 어디로 정하든지 간에 직선 운동하면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돼요? 등속도 운동하니까 작용하는 합력이 0이죠. 그러면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토크는 어떻게 돼요? R 크로스 F인데 F가 0이니까 토크도 0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크가 0이니까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것처럼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에는 선운동량뿐 아니라 각운동량도 보존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옳게 말한 것을 고르라.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선운동량과 각운동량이 보존될지 안 될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보존된다, 둘 중에 하나만 보존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에는 속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속도가 시시각각으로 바뀌죠. 그래서 선운동량은 보존이 되겠습니까? 안 보존되겠습니까? 네, 선운동량은 보존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에는 각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직접 그림을 그려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여기다 지금 원을 그리고 여기서 뺑뺑 돌면 속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물체의 속도는 우리 V가 변하죠.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운동량은 MV인데 이게 변하니까 일정하지 않아서 선운동량은 보존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각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각속도는 자 이렇게 뺑뺑 돌면은 각속도의 방향은 이게 X축이고 Y축이면 요 뺑뺑 도는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릴 때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은 이쪽 Z축이 되죠. 그 다음에 각속도의 크기는 V 나누기 R이죠. 그래서 V 속력 자체는 일정하니까 요
요 반지름도 일정하니까 어떻습니까? V 나누기 R도 일정하죠. 그리고 방향도 일정하죠. 그래서 각속도가 일정하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각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각운동량 여기에다가 I를 곱한 것인데 I는 바로 뭡니까? mR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전부 다 안 변하는 양이니까 등속 오른동하는 경우 이 물체는 각운동량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은 보존된다. 여기서 보니까 등속 오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느냐면 어떻습니까? 등속 오운동할 때는 반드시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죠. 그래서 합력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운동량이 보존되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토크는 R 크로스 F인데 R은 어떤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고 F는 어떤 방향? 이 방향이고 둘 사이의 사이각이 180도죠. 그러면 사인 180도는 0이니까 R 크로스 F는 0이고 그래서 각운동량은 보존되는구나 하는 거 다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하는 게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자, 충돌 전의 선운동량은 M1만 움직이니까 M1, V1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돌 후에 병진 속도, 이 막대의 병진 속도가 V2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각속도는 오메가하고, 그 다음에 요건 충돌 후에 원판은 V1 프라임으로 간다면, 충돌 후에는 요 놈의 선운동량, 그건 M1, V1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막대의 선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M2, V2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운동량 보존은 어떻게 됩니까? 각운동량 보존은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우리 그 V1이라는 속도로 움직이면 거기다가 B를 곱한 것인데 이 경우에 B는 뭐예요? 회전축을 저기 질량 중심으로 잡으면 B가 R이죠. 그래서 M1, V1에다가 R을 곱한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물체의 각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에 첫 번째 물체 이 원판의 각운동량은 M1R하고 V1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이 병진 운동에 대해서는 각운동량이 0입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요거 V가 요거 바로 여기를 지나가죠. 그래서 이 R이 0인 셈입니다. 그래서 요건 0이고 그 다음에 요거 돌아가는 회전 운동만 있으니까 회전 운동하는 각운동량은 I 오메가죠. 그래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후에는 M1R V1 프라임 더하기 I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 충돌하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V1 제곱은 이제 충돌 후에 원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V1 프라임 제곱. 그 다음에 충돌 후에 회전 운동의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V1 프라임하고 V2 프라임하고 오메가라고 하고 구하라고 그랬는데 식이 몇 개입니까? 식이 3개니까 요 3개 가지고 풀면 우리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의 숫자와 식의 숫자가 같은데 그 식들이 전부 독립이면 반드시 풀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제 풀기가 여기 항상 우리가 탄성 충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1차식도 있고 2차식도 있어가지고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걸 푸는 이제 방법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전 운동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비결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이 관성 모먼트를 뭘로 고치면 좋냐면 막대의 경우에는 우리 요 세식이 있는데 이 세식을 가지고 풀 텐데 막대의 경우에 막대의 중심을 지나는 중심을 수직으로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막대의 관성 모먼트는 뭐가 되냐면 12분의 ml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r이 주어졌죠. 그러면 l은 2r이죠. 그래서 m2에다가 2r에 제곱할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3분의 m2r 제곱. 이게 바로 관성 모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i 요 관성 모먼트를 요 3분의 m2r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쓰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렇게 바꿔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꿔 쓰면 이 문제를 푸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우리 회전운동이 없는 두 물체의 탄성 충돌 문제도 그랬는데 이걸 이항을 시킵니다. 어떻게 이항을 시키냐면 좌변은 M1에 대한 것만 우변은 M2에 대한 것만으로 이제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세 식을 다
다음과 같이 바꿨으면 문제풀이가 간단해진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처음에 있던 요 식을 어떻게 바꿨었냐면 요거 원만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V1 빼기 V1 프라임, 그리고 여기다 M1을 곱한 것도 좋지만 나중에 풀이를 이렇게 간단하기 위해서 M1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M1에 대한 건 여기가 오고, 그 다음에 M2는 이제 우변으로 갔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우리 이제 요 식에서부터, 요 두 번째 식에서부터 양변을 R로 이미 나눠놨습니다. 여기서 R로 나눠놨죠? 요거 M1R V1는 M1R V1 프라임 더하기 I 오메가에서 I를 3분의 MR 제곱으로 이렇게 해놓고 양변을 R로 다 나누니까 이제 요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원을 좌변으로 할 것 같으면 V1 빼기 V1 프라임은 뭐가 됩니까? 3M1분의 M2R 오메가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식 5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2분의 1은 전부 먼저 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M1에 대한 걸 좌변으로 놔두고 M1으로 나누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V1 제곱 빼기 V1 프라임 제곱은 6식 우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식을 가지고 우리 풀면 되는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세 식에서부터 우리 어떤 식을 만들 수가 있냐면, 먼저 4식하고 5식 보니까 4식도 그렇고 5식도 그렇고 좌변이 같죠. 그러면 우변이 같다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식과 5식이 같다고 놓으면, 그 우변이 같으면 이걸 간단히 하면 뭐가 됩니까? V2 프라임은 3분의 R 오메가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식을 이제 요게 바로 2차원식이 되는데, 이 2차원식을 1차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V1 제곱 빼기 V1 프라임 제곱은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V1 빼기 V1 프라임 곱하기 V1 더하기 V1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V1 빼기 V1 프라임으로 나눌 것 같으면 좌변은 V1 더하기 V1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두 개를 4식도 그렇고 5식도 그렇고 똑같이 V1 빼기 V1 프라임이니까 그걸로 나누는데, 첫 번째 항은 4식으로 나누고 두 번째 항은 5식으로 나누면 좋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 어떻습니까? 요거를 4식으로 나누면 V2 프라임만 살아남죠. 그 다음에 요 놈을 5식으로 나누면 뭐만 살아남습니까? R 오메가만 살아남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눴더니 V1 더하기 V1 프라임은 V2 프라임 더하기 R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요것도 R 오메가도 V2 프라임으로 바꿔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딱 바꿔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V1 더하기 V1 프라임은 4V2 프라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 3개를 어떤 걸 고르냐면, 요식하고 요식하고 요식 3개를 가지고 V1 프라임 하고 V2 프라임하고 오메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만 보니까 요거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4식하고 8식을 더해 봅니다. 4식하고 요 8식을 더하면 V1 프라임이 없어지죠. 사실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V1 프라임하고 V2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데, V1을 없애면 좋을 것 같은데 V1을 없애버리면 모르는 거 두 개가 남죠. 그래서 V1 프라임을 먼저 없애면 뭐가 남냐면, 두 개 더하면은 V1 프라임이 없어지고, 이 V1은 그리고 두 개 더하니까 M1분의 M2 더하기 4 V2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V2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식에다가 4식을, 이 9식을 4식에다 대입하면 우리 V2 프라임을 알았으니까 V2 프라임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V1 프라임은 V1 빼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했더니 V1 빼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요걸 정돈하면 V1 프라임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V1 프라임하고 V2 프라임을 구했으면 우리 7식을 또 이용을 해서 우리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9식을 7식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V2 프라임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가 구해지죠. 그래서 오메가가 R분의 3V2 프라임인데, 너무 뭐가 됩니까? 자, 이렇게 된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이제 구해놨으니까 이걸 문제에서 요구하는 숫자로 하려면 문제에서 준 이제 값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문제에서 값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M1이 2kg, M2가 1kg, V1이 3m/s, 그 다음에 R이 이게
L을 둘로 나눈 것인데 이게 2m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L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L이 4m로 주어졌으니까 R은 2m 이래가지고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숫자 계산할 때 가만 보니까 문제에서 어떻습니까? 요거 V인데 V 여기 구한 다른 V 보니까 3.0 이런 식으로 유효 숫자 두 개로 구했죠. 그래서 요것도 유효 숫자 두 개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m/s. 그 다음에 V2'도 여기다 이제 이렇게 대입하면 여기에 복잡하게 이렇게 숫자가 요 계산기에다 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요것도 유효 숫자 두 개까지 해서 1.3m/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 구하면 여기다 오메가에다 전부 다 대입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더니 요건 똑 떨어져요. 똑 떨어지는데 우리 유효 숫자 두 개 구하니까 사실은 똑 떨어지는 거지만 2.0Hz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각속도의 단위는 레디안/세크도 되고 그 다음에 헤르츠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레디안은 단위가 없는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디안/세크 초분의 1 하면 그게 바로 헤르츠였죠. 그래서 각속도의 단위를 헤르츠로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판과 막대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탄성 충돌을 하는 경우에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와 각속도를 전부 다 잘 구했습니다.